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목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지금 개최 중이죠. 그런데 정말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소식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개최되는 그 동계 올림픽이 아주 편파 판정으로 아주 심각한 그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역대 최고의 그 쇼트트랙 그 스케이팅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금메달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땄고 또 그 영웅들도 많이 배출했는데 이번에 시작되자마자 벌써 5일이 지났는데 메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하여튼 개최하면서 모르겠어요. 심판까지 매수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해서 유독 우리나라 선수들은 잘 달리고 1등으로 들어와도 탈락이 됩니다. 파울이라고 해서 실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중국이 2개의 금메달을 가져갔어요. 뒤에 와도 1등이 되고 이래 되니까 아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수 단장께서는 직접 그 인터뷰까지 하시면서 국제 빙상 경기 연맹이죠. ISU에 이 의의를 신청하는 거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소식이 어젯밤에 남자 1500m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황대헌 선수가 당당하게 시작부터 선두에 나서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채찍이 확 내려가는 기쁨이 있는 날인데요. 아무튼 스포츠가 많은 국민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면서도 국익을 이렇게 또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경기인데 하여튼 기쁜 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계속 잘 끝나기를 바라겠고요. 많은 우리 선수들 황대헌 선수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얘기를 하기 전에 스포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오늘 얘기가 미국을 상징하는 워싱턴 DC, 미국의 심장 수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곳에 숨겨진 비밀이 5개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은 이런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건물들이나 역사적인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겉모양을 보기에도 아주 충분한 여행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들, 그 숨겨진 비밀들을 제가 5개를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비밀의 장소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북미대를 횡단할 때는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한국 인천에서 시애틀로 입성을 해서 다시 캐나다로 넘어가서 미국 북서부 쪽에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을 보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 로키 지역, 남서부 지역을 보고요. 다시 남하를 해서 미국 로키 마운틴 쭉 핵심으로서 옐로스톤을 비롯해서 밑에 그 아리조나 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미국 중서부를 향해서 시카고까지 대륙 횡단을 했던 거죠. 평원지대를 지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마지막 코스 미국 캐나다의 동부 지역,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미국 동부 지역 여행을 마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코스는 미국 뉴욕에서 아웃해서 한국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 코스로 제가 대륙 여행을 했거든요. 그 횡단을 하고 나는 마지막 코스가 이제 미국 동부 지역의 여행입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지도를 확대해 보면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때 들렸던 웰즐리 아일랜드, 웰즐리 섬이 이제 뉴욕주인데요. 거기가 가장 이제 미국의 북쪽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서부터 I-81번 정말 동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81번 고속도로를 타고 시라쿠스로 왔다가 해리스버그 거기를 거쳐서 이제 오늘 이제 워싱턴 DC에 입성을 해서 워싱턴 DC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거기에서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뉴욕에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런 순서로 이제 미국 동부 지역 마지막 코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워싱턴 DC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웰즐리 아일랜드 뉴욕 주에서 북쪽에서부터 쭉 남쪽으로 그 테네시에 있는 모리스타운까지 길게 뻗어 있는 무려 1287km가 되는 고속도로가 I-81번 주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동부 지역의 물동량이라든가 정말 핵심 물류
또 인적인 교류도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고속도로입니다. 81번 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동부 지역을 여행할 때는 빨리 가시려면 이 81번 도로를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로 저희는 입성을 했었고요. 이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부 지역의 물동량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 대형 트럭들, 큰 트럭들 운전사들이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도 잘 뚫리고 그리고 원활하면서도 동부 지역의 주요 도시를 다 거치기 때문에 이제 별명으로 그렇게 부르는 도로인데요. 81번 도로 참 의미 있는 도로이죠. 거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DC는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동부의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사이에 이게 포토맥 강이라고 남부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대서양 쪽으로 흐르는 그 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워싱턴 DC, 왜 DC로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뭐 이미 아시겠지만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말하는 거고요. 디스트릭트는 특별한 구라는 겁니다. 특별구, 우리 뭐 서울 특별시 이러듯이 디스트릭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콜롬비아라 했는데 콜롬비아는 콜럼버스, 즉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이 바로 신대륙인 콜럼버스의 땅이다. 그래서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그래서 워싱턴 DC라고 부르게 됐고요.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런 거죠. 뭐 미국의 수도로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콜럼버스를 기념하면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연방정부 직할 특별구역이다. 이런 의미라고 풀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의미를 좀 말씀드렸고요. 옛날부터도 뭐 나오던 얘기지만 최근에는 이 워싱턴 DC를 주로 51번째 주로 승격을 하자 하는 안이 하원에서 발의가 돼서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인데 아마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특별구라는 의미를 더 미국인들이 더 자랑 삼아 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 하여튼 이런 의미도 있다. 어떤 행정의 독립성을 이제 하자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곳 워싱턴 DC에 숨겨진 5개 비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 마뉴멘트를 보시는 순간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 워싱턴 DC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워싱턴 DC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두 개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백악관이라는 화이트하우스, 정말 세계 정치의 중심이죠. 우리 세계의 모든 그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곳에서 통제하는 것이죠. 이거는 1800년에 완공이 됐고요. 또 그 시기에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재선을 하고 8년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영국 청교도민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세운 국가다 보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왕으로 공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은 초기 헌법에 기초를 하셔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헌법대로 재선 임기를 8년 마치고 물러나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물러나고 그 부통령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제 떠났는데요. 그게 미국의 하여튼 대단한 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 국부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재선만 하고 물러났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정법을 세울 그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아쉬운 면이 바로 이 점이 큰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 백악관과 조지 워싱턴이라는 의미, 이게 이제 워싱턴이 큰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이 이제 백악관을 제가 크루즈에서 찍은 건데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죠. 세계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것을 만들으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집무실이 있다가 이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거를 지시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최초의 사용자는 워싱턴 대통령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지시하고 나서 건축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가 왕으로 많이 옹립이 되고 영구히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재선 3선 이렇게 했더라면 이곳의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래서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는 누구였냐면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재임한 당시 부통령인 바로 존 애덤스 대통령이 1회 대통령인데 다시 선거로 당선이 돼서 4년간 재임을 했는데 바로 이 존 애덤스 대통령이 최초로 이 워싱턴에 입성했던 그런 사용했던 대통령이 된 거죠. 이거 하나 자체도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그 의미, 큰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갔을 때 당일에 아마 백악관에서 무슨 VIP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비원이 경계선 밖으로 물러나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저 멀리 저희 앞에 보이는 게 백악관인데 거기서 뭐 거의 한 1km 남짓 넘어서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도 전부 이제 쫓아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계속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보기 드문 장면이라서 제가 백악관을 찍은 것보다 이게 더 의미가 있어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경호원이 지정하는 지점까지 물러나서 백악관을 배경 삼아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사진인 것처럼 백악관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이 여기에 있고요. 이 하얀 건물 국기가 있는 곳이고 양쪽에 웨스트윙과 이스트 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비서진이나 이런 보좌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잔디 광장이 있고 분수대가 있고 거기에 울타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타원 원형으로. 그 밖에서도 여기까지 거의 한 1km 잔디밭이 또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이 조감도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호나 보안에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2001년 9.11 사태 이전에는 일반인도 신청만 하면은 백악관 뒷면 관광이 가능했었어요. 이게 이제 백악관 후면 북쪽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워싱턴 DC에 그 유학 시절에 방문했을 때도 이곳을 2층 쪽으로 해서 이 공개된 곳을 들어가봐는 방문 여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9.11 때문에 안전과 안보 문제,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뭐 한때는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오픈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정지했다고 그래요. 아주 뭐 신청 절차도 까다롭고 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관광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튼튼하게 아주 가보기 힘든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사당, 미국에서 대표적인 건물 중에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어쩌면 이게 더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이곳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그야말로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 건물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의 표본이고 대표적인 어떤 표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완성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에 이제 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뭘까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처럼 국회의사당에 그 추추절 로라고 기공식을 했던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백악관과 똑같이 1800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사당도 사실 준공식은 존 애덤스 대통령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에서 이만큼 자기의 몫을 정말 건국의 아버지답게 모든 기초를 다지시고 물러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1800년대에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원형의 가운데가 뚫려 있는 모습으로 이런 이제 대리석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지었다는데 이 모습은 로마 제국의 판테온 신전을 그대로 흉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건국 이념과 이 고대 로마 제국가의 그런 이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이 1814년에 미영 전쟁이 또 건국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치열했는데요. 미영 전쟁으로 해서 영국군이 와서 일부를 전수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시 이제 보수를 하고 해서 1819년에 복구했었고요. 이 대리석의 건물은 그러면 언제 나왔느냐? 그 이후로도 한 50년이 흘러서 1866년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도명태의 하얀 대리석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약간 양쪽의 색깔이 좀 돔 위쪽하고 아래쪽
그 본관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이 한번 전소됐다가 다시 복구되고 대리석 뚜껑을 이렇게 입혔다 하는 걸 아시는 것이 바로 숨겨진 두 번째 비밀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에 가시면은 바로 정면에서는 워낙 크고 가까이서 찍으면 건물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포토존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전면에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호수가 캡톨 리프렉팅 풀 그래가지고 캡톨이 반사되는, 이제 맑은 날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반사돼서 비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호수 앞까지 와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행 팁으로 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사진 찍기 바랍니다. 자, 캡톨을 이제 구글 어스에서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사당 건물이 이렇게 엄청난 크기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도로를 바로 건너면 이렇게 조그마한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캡톨 리프렉팅 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또 대리석으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이 이제 국회의사당 쪽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회의사당 구경하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감도를 보시면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돌려야지. 자, 이게 이제 그 캡톨 리프렉팅 풀 앞에 난간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전면이 다 나오죠? 굉장히 커요. 연못이 풀이라기보다는 뭐 펀드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인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게 360도로 쭉 전경을 하는데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저기 이제 워싱턴 기념탑도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만 이렇게 국제가 보지 마시고 이쪽 전면에 호수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감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캡톨이라는 의미는 뭐 캡탈이 아닙니다. 캡톨이라는 의미는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의 카피톨리누스 신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고대 로마 신의 신 중의 왕이 이제 주피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신전이었는데 로마에 다 헐려고 이렇게 기둥만 나와 있는데 이곳의 이제 모양을 빼다 닮았다 해가지고 캡톨이라는 말을 이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념 속에 고대 로마 신화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제국인 로마 제국을 미국이 이제 닮아가겠다. 즉 고대 로마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미국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과시하는 그런 의미로 고대 로마 신화의 신전의 이름을 따서 캡톨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캡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대한 돔 형식의 지붕이 있고요. 그 꼭대기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상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유의 상이 이제 프리덤 스태튜 그러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자유의 신상, 뉴욕에 있는 그거가 이제 프리덤 오브 스태츄라고 그래요. 스태츄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유의 여신상 그러는데 여기에는 프리덤 스태츄라고 그때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여기 모양이 좀 희한하잖아요. 동상이 누굴까요? 거기에 이제 천장화가 이 돔에 천장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국회의사당 중앙 돔 아래 높이 55m, 직경 29m의 커다란 원형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로툰다라고 합니다. 로툰다라는 곳에 프레스코화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마치 어디 우리 바티칸 시국에 가면은 이러한 그 천지창조로운 천장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프레스코화가 있고요. 그 벽면에는 11개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콘스탄티노 보르미디라는 작가, 프레스코 화가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머니는 그리스인이고 아버지는 이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이 프레스코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당시에 여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 그림이 있는데 이분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이 주변에 이 손을 잡고 있는 13명의 처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사이에 둘러싸여서 승천하는 모습을 여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대통령의 영웅화, 신격화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거의 뭐 왕으로 모시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13명의 처녀는 당시에 독립 당시에 13개 주가 최초에 이제 그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건국했잖아요. 그 13개 주를 나타내고요. 이 13개의 처녀들이 가운데 들고 있는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플로리버스 우넘 이렇게 되는데 뭐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미국의 단결력과 그 단합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울러서 이 13개 주가 단단히 단결해서 세계를 지도해 나가자 이런 의미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림들은 당시 워싱턴 대통령이 가장 핵심 정책으로 삼았던 6개 정책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뭐 과학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산업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그 상징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형상화해 놓은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천장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옛날에 그 워싱턴을 2번이나 다녀왔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더욱더 흥미로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있는 자유의 상은 여성입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의 여성인데요. 이 여성상은 미국도 이제 짧은 역사지만 200년이 좀 넘는 역사지만 신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용해온 건데요. 그만큼 이제 그 고대 로마 제국을 지향하는 그 미국이 근대 가장 강국이다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콜럼버스의 땅을 창조하신 여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그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드레스를 입고 이 여신의 형상을 닮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모습은 나중에 프랑스가 미국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줬던 자유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의 모양도 여기에서 이제 본따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유의 상 여성의 그 치장이 또 신기로운데요. 물론 거기에도 그 치장 밑에 그 지구본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문구 표가 이렇게 빙 둘러서 지구를 빙 둘러서 둘러 있고요. 여기에 이 승리의 여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치장이 승리의 월계관을 이제 머리에 썼고요. 양손에는 오른쪽에는 칼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왼손에는 미국의 방패 13개 이렇게 줄이 새겨져 있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승리한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숨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캡ιτol에 숨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워싱턴의 다운타운이고 핵심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내셔널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무려 5km가 되는데 맨 끝이 국회의사당이고요. 백악관 앞에 있는 중앙에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맨 서쪽에 있는 왼쪽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km의 넓은 공원화된 광장을 내셔널 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왜 일직선으로 배치했을까요? 이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큰 장엄한 그런 광장을 만드는 필요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워싱턴 DC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했던 모티브가 됐던 거는 바로 로마 있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연상해서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천주교의 당시 교황이 이제 예배를 하는 곳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입니다. 뭐 그때 교황이 명령을 내리기를 세계 어느 성당도 이 바티칸 대성당보다 크게 짓지 마라 하는 지시를 해서 지금도 이건 세계에서 최고의 그 성당이죠. 그러면 거기에 넓은 이제 그 대성당 그 바티칸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오벨리스크라는 그 아주 그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주의 만물을 상징하는 그런 승리의 그런 탑인데요.
오벨리스크 이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담게 만든 것이 바로 내셔널 몰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 대신에 미국은 이제 이런 워싱턴 기념탑을 가운데 세웠던 거죠. 이 워싱턴 모뉴멘트는 말 그대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1885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높이가 무려 169m인데요. 뭐 누구는 흔히들 555피트에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까지는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169m의 대리석, 오벨리스크 형태의 대리석 석탑이라는 것은 대단히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대단한 기술이었고 이 당시는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높이의 건축물입니다. 대단한 어떤 그 탑인데요. 이게 곧 이제 지금은 워싱턴 DC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곳이죠. 자, 이 워싱턴 기념탑은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서 어떻게 보면 워싱턴 시민들의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워싱턴 마뉴멘트를 법으로 정해서 워싱턴 DC 시내에는 이 탑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법으로 돼 있다 이러는데 사실 그 법으로 돼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당시에 묵시적으로 이 기념탑을 이렇게 올려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건물을 짓지 않는 걸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뾰족탑으로서 워싱턴 시내 어디였든지 방향을 잡을 때도 이 모뉴멘트를 보고 갈 수가 있을 만큼 그러한 상징적인 건물이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기념탑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 사진에 보는 마치 그 광대의 눈처럼 나와 있는 여기가 이제 전망대가 있는 높이거든요. 이 첫째 높이가 169m고 이 전망대는 약 155m 정도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워싱턴 DC 시내 전체를 한눈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조감도를 몇 개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워싱턴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보기 위해서 꼭 이 기념탑 꼭대기까지 전망대에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곳에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 동쪽으로는 국회의사당이 딱 보이고 있고요. 즉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과 오벨리스크의 그런 구조를 모방을 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국회의사당, 동쪽으로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링컨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물을 담아놓은 연못이 있고요. 바로 탑 아래에는 세계 2차 대전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북쪽으로는 워싱턴 기념관 전망대 북쪽으로 바라보면 하얀색의 백악관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백악관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 남쪽으로 보면은 이 워싱턴 DC를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포토맥 강입니다. 굉장히 넓고 아주 큰 강인데요. 그 강변에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3대 대통령이죠.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호숫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저 뒤에 이제 워싱턴 공항까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주변을 따라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이곳이 정말 노린자이죠. 워싱턴 DC 여행의 핵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이거 세 개는 필수 여행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 캐피탈 쪽에 국회의사당 쪽에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시고 이 세 개의 박물관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마련해서 이걸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을 바라보면은 링컨 기념관,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세계 2차 세계대전 기념비가 있고요. 반드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링컨 기념관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탑을 바라보면 오른쪽이죠. 여기서 보면은 왼쪽 남쪽이지만 이 숲속에 6.25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한국전을 크게 기리는 그런 기념비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남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의 가운데 있는 서남 쪽으로 보면 포토맥 강을 건너서 넘어서 멀리 바라보면은 아주 거대한 건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국방부 청사 펜타곤입니다. 이 펜타곤이 아주 특이한 건물인데요. 이게 나지막하게 건물이 있는데 뭐 이게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군 출신으로서 여기 그 국방부 출장도 가고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숨겨진 얘기를 제가 드릴까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건물은 오각형 건물입니다. 뭐 이미 이름에서도 펜타곤이라는 의미가 오각형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지상 5층, 지하 2층, 5겹으로 되어 있는 단일 건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무려 사무실 면적만 60만 평방미터로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오각형이라는 것은 펜타곤이지만 오각형은 어떤 우리가 게임이나 어떤 그 스포츠에서도 그렇게 펜타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떤 선수나 어떤 게이머가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펜타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군을 상징하는 최고의 높은 계급이 장성이잖아요. 그래서 스타를 상징하는 오각형의 의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최강국의 국방부 건물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이 모습은 이렇게 조감도로 보지 않으면은 이 펜타곤의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요. 건물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게 5겹으로 되다 보니까 이 가보면은 이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완전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이 있고요.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물론 투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들어간다든가 저처럼 이제 출장을 가면은 어디에 내가 갔다 온지 방향감을 잃을 만큼 엄청난 규모고요. 그게 오각형 건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워싱턴 기념탑 위에서 보면은 좀 더 시야를 넓히면은 멀리 이렇게 워싱턴 시내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이제 모뉴멘트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주로 워싱턴 시내 중심가가 북쪽, 동쪽 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모뉴멘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넓게 뻗쳐 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워싱턴 기념탑은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DC의 풍경에서 이 워싱턴 기념탑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이 워싱턴 마뉴멘트에 대한 그 자부심, 또 어떤 그 상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분이 자기가 자진해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선만 하고 하야했다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발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3선 그것도 뭐 더 하려다가 정말 학생들에게 쫓겨나서 결국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참 서글픈 민주주의의 역사.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가는, 지금이야 뭐 많이 민주화된 나라입니다만은 그런 아픔을 가진 나라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워싱턴 DC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하고요. 하여튼 뭐 미국 시민들은 워싱턴 DC 시민들은 이 포토맥 강을 중심으로 휴식을 즐기면서 이 국정을 다루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워싱턴 DC의 이정표가 되는 상징물, 이 워싱턴 모뉴멘트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보는 단순한 탑이 아니라 이들의 건국 이념과 건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워싱턴 DC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뉴멘트는 저는 워싱턴 DC 하이라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특이한 건축물은 세계적인 또 작가들이나 어떤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편에 스파이더맨이 이 탑을 오르는 장면이 연상이 되고요. 또 오른쪽 거는 2012년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거는 11월 13일, 13일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 워싱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이 기념탑이 뭐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영화도 있는데요. 이처럼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곳이지만은 워싱턴 D.C.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신, 건국 이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북미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36일차 두 번째 워싱턴 D.C.가는 미국의 정신과 애국심의 중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장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의미하는 곳인데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첫 번째는 미국의 건국의 이념과 워싱턴 그리고 민주주의 이걸 이제 생각해서 제가 5개 비밀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처럼 미국의 애국심과 미국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 또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